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박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희 시장님과 공직자 및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순회3동, 정자 2, 3동, 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 시민과 성남시의 발전을 생각하며 무책임하고 방만한 시정 운영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개선을 촉구하고자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진동 4534외 5필지에 건축 폐기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박형호입니다.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건축 폐기물 처리 과정 행정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 제33조 1항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서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에 완료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가 해체공사 완료 신고서를 처리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굴착하니 저렇게 건설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10월 6일 날 굴착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 10월 24일자로 검찰에 수사 의뢰,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임차인이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운영했던 그 업체 이전에 2000년에도 모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모델하우스로 운영을 했었고 2004년도에도 모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전시관을 운영을 했었고 2007년에도 모 아파트에서 모델하우스를 운영했었고 2009년에도 모 아파트 회사에서 모델하우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임차인께서는 나의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출퇴근 거리가 거기기 때문에 내려서 수시로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거 말고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아니, 현장에 가셨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네, 갔습니다. 가서 직접 가셨어요? 네, 네, 환경부 예규 제734호에 따르면 건설 공사 중 과거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서의 해체 과정에서 공사와 무관한 폐기물까지 치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법이 뭐죠? 폐기물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 말씀. 폐기물이 나오면 임대하고 임차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만입니까? 전 임차인께서는 자기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수사 의뢰를 통해서 누구의 폐기물인지 누가 매립한 건지 확인된 다음에 저희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이 굴착 깊이가 채 1m도 파지 않았는데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착공이나 해체할 때 1m도 안 파는 공사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드린 자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20일자로 전 임차인의 어떤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은 2010년 10월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 착공을 했었는데 1m 팠을 때 이미 콘크리트 폐기물이 나왔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그럼 문서로 받았습니까? 그 얘기를? 네, 문서로 받았습니다. 폐기물이 나왔다고 문서를 받았다고요? 네,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폐기물이 나왔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하고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법은 의원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건축물 관리법, 즉 폐기물 신고라든지, 아니 신고는 그 이전이지만 건축물 해체 신고에 대한 어떤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2020년 5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된 2010년도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안전과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문서 언제 받습니까? 어떤 문서? 아까 문서 폐기물 왔다는 문서, 폐기물이 발견됐다는 문서. 아까 받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지금. 10월 20일자입니다. 네? 10월 20일자입니다.
몇 올해요? 예. 올해 이제 보냈어요, 그거를요? 아니 그 현장에 10월 6일 날 폐기물이 나왔다라고 하니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폐기물에 대해서 의견을 분명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임차인하고 시공사의 의견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했기 국장님, 때문에 지금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처럼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폐기물 나온 거를 그 전에 보고 받았냐니까 보고를 받았다며요. 문서로 있다며요. 어떤 말씀이시? 폐기물이요. 나온 거 보고 받으셨다며요. 그 업체에서 임차인한테 업체에 지금 임차인한테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도 전- 있다며요. 전 사진도 임차인 있고. S전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 아닙니까 지금? 10월 20일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발견하고 나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나중에 나오고 나서 한 얘기는 그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자리에서? 10월 6일 날 됐습니다. 도착을 그만하세요. 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에 확인되는 저 옹벽은 건축 폐기물이 맞습니까? 옹벽이 기초인지 폐기물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사 결과로 밝혀질 아니 담당 내용이고. 과장은 옹벽이라고 했는데 국장은 아니라고 그러는 게 뭔 말입니까 이거? 여기 지금 아까 10월 20일자 전 임차인이 준 자료에도 보면 지금 그쪽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옹벽이 폐기물이냐 아니냐 그걸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옹벽이 어떻게 폐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담당 과장은 옹벽은 폐기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저희 지금 과장께서 과장님하고 국장 말씀하셨다고. 뭐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이 자리에 또 오셨네. 아니 옹벽이 너무 어떻게 그냥 폐기물입니까? 시의회를- 옹벽으로 존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폐기물이 됩니까? 옹벽은 폐기물 인정을 했어요. 제가 다음 발언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옹벽을 제거해 달라고 하니 안전상 이유로 존치해야 된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1-2처럼 중간에 옹벽이 왜 제거된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옹벽을 안전상 존치를 해야 된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중간에 제거가 됐어요. 왜 제거된 것 같습니까? 옹벽이 제거됐다. 사진 띄워주십시오. 사진. 전 임차인께서 저기 설치한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대요. 담당과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상 치우면 안 된다 그랬다고 담당과에서. 그런데 왜 반은 제거했냐고요. 근데 의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현장에 대한 확인 문제는 상주 감리, 즉 그러기 때문에 감리를 두는 겁니다.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면 저희 실질적으로 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건축 현장 개수가 철거까지 다 합치면 수천 개가 되는데 수천 명의 공무원을 다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대행 감리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 감리제를 하는데 그 감리자를 관리 감독하는 데는 누굽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죠. 하지만 그러면 감리자한테 책임을 다 돌릴 수 있는 겁니까? 네. 공무원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 말씀을 의원님. 똑바로 하셔야죠. 실질적으로 기초가 있는지 뭐 저기 평탄화가 됐는지 것까지 공무원이 다 확인한다면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건물 인허가 한 개당 한 명 이상씩 다 배치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많은 수를 배치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 굴착해서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왜 제대로 못 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회기 때부터 7월 달부터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옹벽은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옹벽은 폐기물 아닙니다. 민원인이 폐기물이 있다고 의혹을 여러 번 제기했고 본 의원도 굴착을 제안했었습니다. 처음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바로 적극적으로 확인했었다면 지금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부서에서는 감리자의 벌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는 소신 행정으로 직권 취소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직권 취소를 하시길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개인정보법의 해상의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사진 4장 차례로 보여주십시오. 자료의 사진은 빈 양식이나 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한으로 요청하고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렇게 빈 양식 백지수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렇게 빈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원인께서 건축 전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일체를 공개 요청을 하셨고요. 2월 15일자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 정보공개위원회에 심의를 상정을 합니다. 심의를 상정을 해서 이거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내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는 공개에 대한 어떤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개인이 아닙니다. 이건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개를 거부하시면 그건 잘못 인용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본 의원도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정한 법이지 법인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저렇게 다 지우고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튼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에다가 전 임차인의 3자의 의견까지 나름대로 의뢰했을 때 거기에서도 비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회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는 기각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준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한 자료들이 거의 빈 양식 백지 수준입니다. 이런 자료로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이런 자료로 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숨기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이것이 현재 성남시의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국장님, 사진은 본 의원이 같은 자료를 2차례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한 번은 주소를 지우고 한 번은 사무소 이름의 다른 위치를 지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법인명도 개인정보라는 명분으로 공개를 거부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는 공개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확인된 내용이었다면 좀 저런 것들은 공개해도 됐지 않았겠냐, 의원님한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개인정보 보호 처리에 대한 내부 기준이나 지침이 있나요? 네, 그거는 뭐 공개 정보 처리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거기에 준수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인정보하고 법인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라 예. 법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법인도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법인에 대한 거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지금 중구난방이고 그냥 빈 양식 수준에서 계속 주셨어요. 이거는 기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주시는 자료를 봤을 때는. 다음부터 자료 어떻게 주실 겁니까? 아무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어떤 기준에 주신다고요? 근데 이제 뭐 국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개를 뭐 다 결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한테 의원님들 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원님께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성남시는 제대로 된 내부 기준도 없이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성남시의
합법적인 권한 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성남시 의회뿐만 아니라 성남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함께 협력해야 성남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의회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답변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제284회 본회의 때 감사 결과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굴착하니 추가로 건설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이제 그 고발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원인이 파악된 다음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렇게 폐기물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부사 재량으로 판단하라고 감사가 내실 겁니까? 폐기물 매립의 주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감사관님이 감사관에서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또 감사를 내릴 거냐고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저번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거면 감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최종 승인한 성남시를 믿는 시민에게 법적 다툼까지 발생할 수 있고 성남시의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감사관에서 직권 취소 등 재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결과를 내주시고 아울러 담당 부문의 감사와 적절한 향후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만약에 우리 성남시의 구상권이 청구되면 이 비용은 우리 성남 시민 세금으로 물어야 되죠? 해주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실수를 했는데 그 비용을 그분들이 실수한 비용을 우리 성남시 세금으로 시민 세금으로 구상권 청구된 금액을 물어줘야 되나요? 사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감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폐기물 관련하여 환경보건국에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은 답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지난 제284회 본회의의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증명서에 폐기물 발생 예상량은 4,100톤인데 실제 확인서의 배출량은 약 2,300톤으로 기재되어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를 묻자 환경정책과장이 이 자리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량의 정확한 것은 개근으로 하는 것인데 예상량은 처음 조사자가 정식 건물로 알고 예상해서 제출한 것 같고 발생량은 연면적으로 신고해서 했다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건설 폐기물법 제17조에 따라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 운반량, 처리량은 모두 톤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처럼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대충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면 그 서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그 배출하는 그 폐기물 자체가요. 전체적인 연면적으로 푼세로 보고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폐기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그 기간에 다 배출하는 그 자체를 그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거기다 기재하면서 거기서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성남시의 행정력은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4,100톤이라고 예상했는데 2,300톤이 나왔습니다. 지금 굴착에서 나온 폐기물이 그때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 아닐까요? 이번에 11월 8일 한 것 같은 경우는 그 전이라고 후라고 지금 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서 굴착한 다음에 나온 그 폐기물에 대해서
그 원 그 폐기물을 그러니까 철거한 업체에다가, 그리고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에다가 저희들이 보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니네들이 그 저기 묻은 게 아니냐, 버린 게 아니냐. 근데 그쪽에서 회신 온 게 옛날 2010년 당시에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임대하기 전에, 뭐 가건물 세우기 전에 그 서로를 다 보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들 폐기물이 아니다, 그쪽 폐기물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그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2000 지금 도대체- 10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예. 그럼 2010년에 그 폐기물이 있었는데 그냥 묻고 계속 살았다는 아니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온 자료에 의하면, 사진에 온 거에 의하면은, 여기서 나온 폐기물 자체는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현장에 있는 폐기물 자체는 저희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에서 가설물 설치하기 전에 공사할 때 그런 폐기물은 없었다. 사진도 저희들한테 보내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서로가 그 폐기물 자체가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국장님, 땅에 묻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뢰한 거죠. 수사 의뢰를. 저번 시정 질문 때 사진 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간중간 다 가리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주셨어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땅 속에 묻어 있는 거죠, 그게. 다음은 남동발전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월, 4월 두 차례 주민 반대 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설명에는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분당주택단지 주민발전위원회에서 호소문도 제출하고 시장님과 면담도 진행했으며 발전소 앞에서 반대 집회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파악했습니다.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 주택단지 발전협의회에서는요, 일단은 그 피해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상생협의체에 참여할 때 그 주택단지 발전협의회만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쪽에도 있는데 그분이 저희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그럼 주민 민원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신 내용은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상생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되면은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대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여주십시오.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소에 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 발전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때 가장 강조하는 말인데요. 네. 지난 2019년 한 LNG 발전 사업자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LNG 발전기를 켜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 발암물질인 미연탄화수소가 최대 7000ppm이 검출됐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 밖에 톨루엔과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 역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왜 그런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NG 발전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만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발전을 다시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흔히 연탄가스라고 알고 있는 일산화탄소도 나오고 미연탄화수소뿐만 아니라 발전소 흰 연기에서는 벤젠, 톨루엔이라는 발암물질도 검출된다는 보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그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물은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안 가지고 있고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조사됐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효율 친환경 설비로 교체된다고 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 사항 말고도 소음이나 악취 등의 민원도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8분이 폐암으로 사망하셨고 많은 주민이 호흡기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파악 좀 잘 하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비산먼지, 쇳가루가 날아다니고 악취와 소음이 확인되는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남동 발전소 주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 공원 등 아동 청소년 시설입니다. 학교가 4개, 어린이 공원을 포함해서 공원이 7개입니다. 학교 학생들만 3,200명이 넘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생협의 구성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주민들 불편 사항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네. 그 상생 협의체 구성은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상생 협의체에 참여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네, 방향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기 성남 시민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대변하고 불편한 사항을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시민의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판교 오포간 8호선 연장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판교 오포간 8호선 연장 신설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판교포 그 연장선은 지금 이제 당초 2020년 7월 30일에 착수했었던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그 사전 타당성 조사용에서 일단은 8호선이 그 판교까지 연장이 완료된 그 상태 전제를 해서 이제 오포까지 경유하는 노선하고 그 신규 경전철 노선이 이제 그 제시가 돼서요. 그걸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다가 2021년 10월 28일에 도시철도망 그 구축 계획에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현재 그 경기도에서는 그 도로망 구축 계획을 철도망 구축 계획을 국토부에 지금 이제 상정했고 지금 협의를 거치고 있는 그 과정이고요. 하여튼 이것이 빨리 이제 최종적으로 반영이 돼서 고시가 되면 그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C가 안 나와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다른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지하철 8호선 그 BC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BC 그 상향을 위한 여러 가지 부편익 부분 이제 축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각종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한 어떤 이용 인구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일단 용역에 반영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판교 오포간 BC가 0.79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현재 구체적인 지수는 사실 이제 밝힐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있어요.
원래 그게 지금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미처 체크 네, 못했던 영상 것 보여주십시오. 용인 이런 도시들의 팽창으로 가장 대표적인 광주 오포 인구가 10년간 거의 2배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분당을 빠져나가는 데만 거의 1시간 정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철 말고는 대책이 없다. 지금까지 8호선을 모란에서 판교로 연장을 하고 광주 오포로 가는 안이 검토됐던 판교에서 오포는 상당히 잘 나온다고 하는데 모란에서 판교 BC 좀 안 나오는가 봅니다. 대신에 광주 오포에서 신분당선 판교로 이어서 네,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되었듯이 광주 오포 인구가 10년간 2배로 급증하는 등 주변 도시의 팽창으로 출퇴근 시간에 서현로를 빠져나가는 데만 거의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습적인 교통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8호선을 모란에서 판교로 연장하고 광주 오포로 가는 길로 안이 검토 중이었습니다. 판교에서 오포는 BC가 잘 나오고 모란에서 판교는 BC가 안 나와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굳이 8호선 연장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신분당선인 판교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BC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의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미동 SRT 정차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구미동 SRT 정차역은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요 사항은 지금 뭐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이제 신상시 시장님의 어떤 그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이제 그 타당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2021년 6월서부터 2022년 12월 작년 12월까지 그 SRT 역사 신설 위한 타당성 조정 영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용역 결과 그 경제성이 0.16 매우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운행선인 상태이고 또 이제 그 터널인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이제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기간 소요 사업 기간 그리고 또한 그 어떤 비용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나쁘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용역 결과를 이제 추진위원회 SRT 추진위원회에다가 일단 저를 이제 그 안내를 통보를 해드렸고요. 그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BC가 0.161로 안 나오는데 성남시에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내년 상반기에 그 GTX-A 그 성남역이 개통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게 그 SRT 환승이 가능한 역이 지금 이제 수서하고 북쪽으로는 수서고 남쪽으로는 이제 동탄역인데요. 거기까지 수서까지는 약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동탄역까지는 약 12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는 일단 그 부분을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떤 SRT 이용에 어떤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여주십시오. 부산, 포항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SRT가 운행 편수가 적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회 운행하는 것을 80회로 TX도 현재 60회에서 100회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SRT 노선을 TX가 혼용을 한다. 합쳐보면 185회거든요. 현재 소위 캐파라고 184회입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캐파의 80% 정도가 운행이 돼야만이 안전성을 담보하고 혼용을 했을 때 오바를 따라서 이 SRT 노선의 추가 복복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5천만 계획대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수서와 동탄 사이가 무려 31.7km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도 없어요. 성남, 분당, 용인에 수원, 북단까지 합치면 인구가 230만, 기업체 수도 무려 19만 개, 대한민국 ICT 산업의 중심입니다. 성남과 용인 사이 갈증 오리동천역을 만들어서 이동 편하게 얻었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많고 도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 영상입니다. 목포, 부산, 포항까지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SRT와 GTX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노선을 혼용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SRT 노선의 복복선화를 제안했고 국토부 장관은 제5차 철도망 계획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서 동탄 사이가 무려 31.7km인데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성남 분당, 용인, 수원 북단까지 인구가 230만, 기업체가 무려 19만 개에 달해서 수요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SRT역 신설 용역 결과 하루 공사 가능 시간은 약 3시간 정도고 비치도 0.161로 낮게 분석되어 역사 신설은 어렵다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향후 국토부에서 보폭선화 사업을 추진될 때 성남시도 가칭 오리 동천역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제 그 복복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각 지자체 의견을 아마 조회를 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 이제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어떤 이제 역 신설 그 부분을 이제 적 의견을 개진토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향후 보폭선화 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성남과 용인 사이에 가칭 오리 동천역 신설을 제안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은 답변서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은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겁니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정도 가까이. 네, 정확히 26년입니다. 복합 문화타운 조성 사업의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현재 저희가 이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도 그에 따른 각종 행정 절차가 많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만큼 저희 시에서는 심도 있게 이것을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잘 안전 관리를 왔지만 2019년도에 정밀 안전 점검 이후에 4년 정도가 경과돼서 시설 노후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현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복합 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우수문화시설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습니다. 벤치마킹 내용하고 우리 시에 반영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군데 저희가 문화 복합 시설을 이렇게 활용하는 곳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의원님 찾아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동 195번지는 벌써 26년째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로 변했고 특히 심야 시간에는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여 불안감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1억 5천여만 원의 경비 용역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성남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 용역 결과 다목적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이 적합하다고 했지만 현재 가시적인 변화나 진행 사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6년째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이 공간을 하루빨리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분당 지역 단독주택단지 종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박경호입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주민 용역 설명회 개최 시 주민들의 내용에 반대하면서 모두 퇴장했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자 저희가 9차례 주민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이제 계약하고 3월달에 착수한 용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성심성의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전에 선제 조건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빨리 반영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작성이 되면 그 내용까지 충실히 태워서 국토부에서도 아무튼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포함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성심성의껏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9월 9일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실 구체적인 방법은 있으신 겁니까? 네, 주민들의 의견은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 핵심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거는 분당 단독도 있지만 어차피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를 비롯해서 분당시 현행, 분당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문제점까지 다 반영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료 보여주십시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특별법, 일명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법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될 때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법에 노후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도 형평성에 맞게 개발하여 성남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빌라 단지들은 1종에서 2종으로 종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단독주택 지역이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비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대안은 없어 추후 주민 갈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별법 통과와 함께 종상향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하여 분당 지역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 단장은 답변서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 단장 이정문입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성남시 2030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영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원도심 내 1, 2단계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 했습니다. 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또 분당 일기 신도시 지역의 정비 방향 설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및 분석을 마무리했고요. 주민 공람, 또 의회 의견 수렴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나 사실 분당 지역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노계획도시 특별법안 내용이 포함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2월에 중간 보고에서 방향이 확인되겠지만 분당 일기 신도시 수립 방향도 특별법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노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이 에 맞춰서 저희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연내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기간이 2024년도 5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주민 의견 수렴이나 내용 공유 과정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이 2030 도시환경 정비 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원도심 내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요. 지금 분당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법 제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연내 국회 통과가 예정이고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 공청회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용역인 만큼 시민 의견이 잘 반영된 현실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진행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용역 완료 전 주민 재건축 동의서 양식을 배포하여 향후 재건축 동의서 취합을 위한 시간 단축과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재건축 추진 시 이주대책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주민들이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생활권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보존 가치가 낮은 녹지를 적극 활용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유지를 확보하여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좋지만 선도단지의 일반 분양분 세대를 임시 이주, 임대단지로 확보하여 순환 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일반 분양분 비용에 대해선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먼저 조합에 분양 금액을 선납하고 사후 분양으로 순차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전세난 해결 및 집값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외에 추진 중인 특별정비구역과 선도단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현재 특별정비구역과 선도단지 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실 특별정비구역과 선도도시 추진에 관해서는 이 또한 특별법 제정과 밀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안에 내용이 담기면 저희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 마스터 플랜도 세울 계획입니다. 특별법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늦어요. 미리 준비하고 좀 계세요. 방향은 잡아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방향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를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 지역은 사실 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 서울공항과 관련해서 사실 고도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이 없어서 사실은 고도 제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특별 정비 구역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어떤 이유를 떠나서 기본 틀 방향은 잡아놓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예정구역 선정의 조건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입니까? 앞으로 예정구역 선정 조건을 어떤 기준에서 할 겁니까? 뭐 주민 동의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볼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신도시 재건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 상향도 당연히 이번 특별법 그리고 기본 방침에 포함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선도 지역 선정은 몇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도 지역은 지금 실제로 저희 현재 지역별로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인근
그 지역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료나 따로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럼 아파트 및 빌라를 포함해 131개 단지, 단독주택 지역 8곳 중에 소수만의 선도단지 적용으로는 분당 전체 단지의 빠른 재건축 진행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향후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마스터플랜 용역,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수행할 특별 정비 예정구역과 정비 예정구역 지정 시 분당 내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많은 수의 특별 정비구역을 성남시 및 경기도에서 선도단지를 지정하여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지정하는 게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 정비구역을 포함되기 위한 통합 재건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통합 재건축은 어떤 조건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까? 통합 재건축은 사실은 이제 기존 그 단지별로 있는 그 단지에서 통합 제가 지금 그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특별법에 통합 재건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나씩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통합되는 단지 수나 세대 수의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마련된 건 없습니다. 그럼 통합되는 단지 수의 결정은 주민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노후계획도시 기본 방침 국토부에서 제정할 때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통합 재건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재건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보통 뭐 3개 단지 또는 5개 단지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통합 재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3개 단지다 5개 단지를 볼 때 어떤 지역은 어떤 단지는 바로 인근 역과 교통이 좋은 지역에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단지는 지하철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약에 통합 재건축을 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해야 될지 과연 그런 문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성남시에서는 안전진단 1회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향후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특별정비구역 선정 시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계획이 있는데 그럼 안전진단 1회 비용 지원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대안으로 다른 재건축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이제 특별법에서 그 안전진단을 면제해줄 경우에 안전진단 비용을 다른 데로 쓸 수 없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이제 그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다른 쪽으로 예산 지원을 예상을 하고 계신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쭤본 겁니다. 현재로는 거기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될 수 있는 다른 재건축 지원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질의하는 걸 쭉 들어보면 너무 앞서가서 질문을 하고 있죠. 이미 법도 안 나왔는데 그렇죠? 그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기가 모호할 수 있어요. 특별법도 통과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 추진단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마스터 플랜 및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영역을 담당하는 성남시 MP와 단지별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MP와 만나는 단지 수가
분당 내 전체 단지 수 대비 한정적이고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진행 사항 및 검토 용역 관련 방향성과 일부 내용은 알려주고 있으나 실제 확정된 뚜렷한 사항도 부족하고 내용상 많은 부분이 향후에 결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단지별 통합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나 내용도 매우 부족하며 이에 대해 성남시에서 통합 재건축을 위한 단지별 홍보 및 소통의 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제284회 시정질문 이어서 이번 시정질문까지 우리 성남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보완과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진동 건설 폐기물 처리건은 신뢰받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재감사와 직권 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분당 복합발전 현대화 사업은 남동 발전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적극 협상하여 발전소 이전이나 지중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오포강 교통 문제는 신분당선인 판교와 연결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SRT 복법선화 사업 추진 시 가칭 오리 동천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은 하루빨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내 입법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분당 단독주택단지 종상향 문제, 분당 지역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용적률 상향, 특별정비구역 선도단지 선정, 통합 재건축 관련 이주 대책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성남시장님,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성남시 기구 조직도를 한번 보십시오. 조직도상 성남시장 위에 성남시민이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을 대신하여 성남시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일방적인 시정 추진을 멈추시고 성남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